즐거운 수업사랑 양아치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세 번째 단어는 경우의 수 단어입니다. 경우라는 것은 뭐 몇 가지냐, 몇 가지 방법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경우의 수는 이제 다른 단어하고 조금 다르게 좀 수학적인 어떤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좀 그림도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든 식을 써보든 뭐 또 다른 걸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단어냐. 그리고 문제 자체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막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가끔 뭐 몇 가지 경우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거고요. 아무튼 하나씩 이제 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필수 예제,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시간입니다. 개념과 내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는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수용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건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법칙이라는 말이 좀 써져 있죠. 저렇게 좀 따라서 해야 뭐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경우의 수 기본 내용으로서 이제 사건이라는 게 뭐냐? 교통사고 이런 게 사건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시행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이렇게만 말하면 좀 말이 어렵죠. 어떤 시행,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인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겠죠. 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뭐 할 때, 어디를 간다. 이런 거 하나가 수학적인 어떤 시행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시행, 쉽게 말해서 주사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 1, 2, 3, 4, 5, 6. 그런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그래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1, 2, 3, 4, 5, 6.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6가지죠. 1, 2, 3, 4, 5개. 그 6가지가 바로 경우의 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것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한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같은 경우를 두 번 세면 안 되고 빠지는 경우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빠짐없이 잘 세보자. 세보자 뭐 붙이고, 사전식 배열이나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하기도 한다. 사전식 배열, 수용도라는 게 나뭇가지 그림 이야기인데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가나다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는 ABCD 순서로 그런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합의 법칙 용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N가지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M 더하기 N이다.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둘이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소리야. 더해서 구하는 경우 이야기입니다. 자,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가 사건 자체를 A라는 사건,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걸 집합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 B가 일어나는 건데 교집합이 없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소리지. 그럴 때는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게 있죠. 합집합 연속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다 그랬어요. 합집합 연속의 개수. 근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합집합의 공식 원래 더하기 한 다음에 빼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빼기. 합집합의 원래 연속의 개수 공식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합집합 원소의 수는 다른 말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그 말을 얘기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식이죠. 이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기본식이에요. 그런데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교집합 여기가 없어. 원소가 없으니까 이걸 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는 여기에 넣어서 구해야 됩니다.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 계산하면 안 되니까. A 또는 B라는 말은 둘이 합했을 때 이야기죠. 또는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때는 교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 아닐 때, 뭔가 교집합이 있을 때는 그걸 빼줘야 된다. 또 이제 집합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그 내용 그대로 거의 적용되는데, 이제 이 부분만을 특별히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 교집합이 없는 경우. 자, 이제 이런 거고. 합집합에서는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 등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즉,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면, 글자가 없더라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 있으면 더해서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자, 3개 이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합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집합에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 구할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 합의 법칙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럼 합의 법칙 연습 문제.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4의 약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답을 써볼 거고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4의 약수. 자, 4의 약수라는 건 뭐예요? 4의 약수니까 4의 약수는 1, 2, 4가 있는 거지. 5 이상의 수라는 것은 5하고 6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4의 약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의 약수가 3가지. 그러니까 3가지. 5 이상이 2가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자, 둘이 공통이 없지? 공통이 없어. 교집합이 없다. 그래요. 4의 약수일 사건, 5 이상일 사건.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더해서 3 더하기 2 해서 5가지라고 해주면 된다고 말이야. 이것을 합의 법칙으로 한다고 말이야. 1번은 5가지다. 그 말. 자, 두 번째는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저는 이제 집합에서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집합식으로 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지. 자, 1부터 100까지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근데 2의 배수도 있고 2의 배수, 5의 배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 좀 표시 먼저 한다면 2의 배수, 5의 배수니까 교집합이 있는 거지 10의 배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10의 배수가 10개잖아요. 자, 2의 배수가 50개, 50개니까 여기 10개 있으면 쪽에 40개가 있는 거지. 5의 배수가 20개 있는데 20개인데 10개 있으니까 여기 10개 있는 거지. 이거 모두 60개니까 밖에 또 40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일단 별 상태가.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저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 요거 전체 그 말인 거지. 요거 전체가 몇 개냐 지금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를 뽑을 때 이게 몇 가지냐 이게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은 합집합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 개수 50개 5의 배수 개수 20개 더한 다음에 아까 이제 교집합이 있을 때는 한 번을 빼줘야 된다겠지? 요거 10개를 한 번 빼줘야지 두 번 계산이 안 되죠.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주면 이걸 60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2의 배수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60까지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합집합인 거예요. 자, 그래서 60까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교집합을 좀 빼주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버스로 가는 길이 3가지, 기차로 가는 길이 2가지일 때 이동하는 모든 경우다. A에서 B로 간답니다. 근데 버스로 3가지, 하나, 둘,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버스 길이야, 버스. 자, 근데 기차로 가는 길이 또 하나, 2가지가 있어. 기차 2가지. 자, A에서 B로 가는데 버스 3가지, 기차 2가지.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당연히 5가지인 거지. 자, 그리고 버스랑 기차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는 겁니다. 자, 버스길 3가지, 2가지. 그냥 5가지다. 누가 봐도 그냥 5가지인 거지.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이건 5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 3가지 더하기 2가지를 더한다 그 소리. 그래서 5가지다.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합의 법칙 관련된 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예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별 법칙이란 건 뭐냐?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가지일 때, A, B가 각각 m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것을 구별 법칙이라고 한다. 둘이 곱해서 구하는 것을 구별 법칙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어쩔 때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난다. 그럴 때는 곱해서 구하는 거다. 그 소리야. 자,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구별 법칙. 이고, 동시에, 연달아, 막 이런 표현이 있으면 구별 법칙을 적용해서 가지수를 계산해라. 이고, 이고, 동시에, 연달아, 막 이런 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표현이 없더라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면 곱해서 계산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별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자, 3개 이상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상황이면 곱해서 구한다. 구별 법칙이 적용된다. 뜻입니다. 자,
고백 법칙도 연습 문제를 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3개의 티셔츠와 서로 다른 4개의 바지 중 하나씩 선택해서 입는 모든 경우. 자, 1번과 2번이. 자, 1번의 경우, 자, 티셔츠가 3개가 있어요. 3개를 A, B, C라고 합시다. 자, 바지가 있어, 바지. 바지는 1, 2, 3, 4가 있다고 해요. 자기가 알아서 뭐 1, 2, 3, 4, A, B, C 마감을 써놓고 계산해보면 돼요. 자, 근데 입는 방법. 우리가 얘가 3가지, 4가지인데, 뭐, 3 더하기 4니까 7이다. 가지수가 7가지냐? 이렇게 물어. 7가지냐? 그건 아닌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입는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지. A랑 1번 바지, A랑 2번 바지, A랑 3번 바지, A랑 3번 이렇게 입는 방법 있잖아요. A만 따져도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티셔츠를 또 B를 입으면 B하고 1번 바지, B하고 2번, B하고 3번, B하고 3번. 이거 4가지 있는 거지? 마찬가지 C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이거 티셔츠 하나당 4가지씩 모두 1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입는 가지수가. 12가지다 그 말이야. 이 12가지라는 것은 더해서 될 게 아니죠. 둘이 곱해야 되겠지? 3 곱하기 4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12가지. 자, 이런 것은 동시에 또는 연달아서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면 우리가 티셔츠 입고 연달아서 바지를 입잖아요. 또는 바지 먼저 아니면 티셔츠 입고 나중에. 아무튼 어쨌든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지. 물론 여기는 뭐 이제 동시라는 표현이 고백 법칙인데 뭐 바지랑 티셔츠를 동시에 입기는 좀 그렇지. 동시에 입기는 좀 그렇고 연달아서 입는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연달아서 입는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곱해서 구해야 되겠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곱해서 12가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식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자, 항의 개수란 것은 그냥 이런 거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X 빼기 Y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빼기 Y제곱. 이걸 전개한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냐 그 말이야. 자, 이것은 분배법칙에서 이렇게 곱하는 거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꼭 6개가 나오는 거지 항이. 근데 이걸 3개, 2개에서 더해서 5가지 그러는 거 아니죠. 자, 이것은 6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야. 이거 분배법칙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구나 그 말이야. 곱하기 해서. 자, 이것도 그럼 똑같은 이유. 이거 분배법칙 곱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니까 모두 4가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빼기가 돼 있어. 가운데가 빼기가 돼 있는데, 이거 뺀다 해서 6 빼기 4는 2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항이 모두 몇 종류냐. 이거 다 정리했을 때 항의 종류가 몇 가지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령이란 말이지. 뭐, 2x, 3x 이렇게 더하기 있다고 5x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령이 있으면 정리하는 건데, 얘들 중에 무슨 동령이 있냐, 그 말이야. 전개했을 때. 자, 이거 이렇게 전개했을 때랑, 이거 뭐 곱했을 때랑, 동령이 없죠. 같은 게 없어. 그러면 요거 6가지, 4가지, 이거 따로따로니까 합해서 10가지다 그래요. 요 2개를 곱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 6개, 4개잖아. 마이너스 붙어 있지만 이거 전개하면 그냥 다 마이너스 바로 풀리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이쪽에 4가지, 이쪽에 6가지인데 다 서로 다른 항이니까 10가지 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10가지다 그래요. 항의 개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가벼운 좀 문제고요. 자, 고백법칙 두 번째. 자, 오늘도 그런 것 같지? 4개의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자. 자, 이렇게 연결 도로망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단 조건이 한 번 지나간 길은 2번 지나지 않는다. 한 번 간 길은 2번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을 2번 지나야 된다. 같은 지역을 2번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만약에 A에서 B로 갔다 해봐요.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야. 근데 같은 지역을 2번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한다면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면 A 지역을 2번 밟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지역을 2번 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돌아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기본 사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3번의 첫 번째입니다. 자, 3번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로망이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영수가 A 지역에서 D 지역으로 가는 경우. 자, 영수가 A에서 D로 가자. 그럼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야. 자, A에서 D로 갈 건데 B를 거쳐서 자, 돌아올 수는 없다겠어요.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가면 가야지 그냥.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똑같이 생각하면 A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이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가거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 자, A에서 B로 간다. 두 가지 길이야. B에서 D로 간다. 세 가지. 요 가지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야. 자, 이거 더하면 5가지고 곱하면 6가지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말인데 이런 거지. 이것은 자,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여기로 갔을 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로 가도 하나, 둘, 세 종류가 또 있지. 모두 6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네. 더해서 5가지가 아니라 이 숫자끼리 곱해서 6가지라고 해야 되겠네 그 말이야. 6가지. 자, 그래서 이것은 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연달아서 가는 거죠. A에서 B를 갔다가 연달아서 D를 가다.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곱해야 되겠네 그 말이야. 6가지. 똑같이 한다면 A에서 C로 갔다 D로 가는 거 둘이니까 곱해서 4가지겠지. 이것은 4가지겠다. 그냥 각각의 길은 있다 이런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 말인데. 자, 이런 코스로 이렇게 가든지 그 말이야. 또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은 거나야 또는이고 의미상 이렇게 가거나죠. 이렇게 또는이라서 이것은 이제 합해주는 겁니다. 합해 법칙이 10가지라고. 자, 그래서 저거 이것끼리는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더해서 10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수와 영희가 동시에 출발해서 A에서 D로 간다. 자, 둘이 동시에 간다. 동시에란 말이죠. 자, 동시에 그럴 때는 곱해서 간다겠지? 자, 근데 아까 영수가 가는 방법. 자, 영수가 가는 방법이 10가지예요. 그럼 영희가 따로따로 간다면 영희가 가는 방법도 10가지죠.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이 가는 방법이 10가지씩 있을 때 그러면 동시에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으면 둘이 곱해서 100가지라고 해주는 겁니다. 20가지가 아니고. 자, 요 녀석 영수가 가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영희가 가는 게 10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10가지니까 10배니까 100가지가 되겠지. 100가지라고 답을 줍니다. 자, 어쩔 때 곱하는지 동시에 그랬으니까 곱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수용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수용도의 뜻,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자, 수용도 할 때 수라는 게 한자로 나무 숫자예요. 형은 모양 형자 그러고 그림 도자 그럽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한자 풀이하면 그대로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용도를 이용해서 복잡한 경우의 빠짐없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도라는 것은 나뭇가지라서 이렇게 갈라치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보겠어요. 뭔지. 자, 수용도 연습 문제. 자, 방정식 요 녀석의 자연수인 해가 몇 개냐 이렇게 많이 물었다 해봅시다. 자연수 해가 몇 쌍 있느냐 그 말이야. 자, x 1번하고 2번 답이고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20.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이죠 그냥. 미지수가 3개의 방정식인데 이때 자연수인 해가 몇 개냐. 자, 자연수란 건 1, 2, 3, 4 이런 거지. 1 이상의 수로 해가 몇 쌍 있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여기가 3Z잖아요. 자, 3Z라서 좀 3Z, Z 쪽에 좀 맞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숫자가 큰 쪽에 좀 맞춰서 그게 생각이 쉬우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좀 표현을 바꿔서 Z를 좀 앞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해봐요.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 찾는 거야. 순서상 찾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자, Z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가 요거 찾는 거야. 순서 일부러 바꿨어요. 이거 개수가 크니까. 자, 요것의 개수를 찾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Z가 1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나눠보면 되는 거야, 이제. Z가 1, 2, 3, 4, 5, 6일 때. 자, Z가 1이면 Y가 얼마면 되느냐, 그 말이야. 자, Y가 1인 경우, 또 Y가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이런 것을 수용도라 그래요. 나뭇가지치기 하듯이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런 그림을 수용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쭉 생각해 볼 건데 자, 만약에 Z가 1이라고 해봐요. Z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Z가 1이면 얘가 3 되는 거지 이제 3이니까 이쪽이 17이 돼야 돼요. 그럼 일단 실제로 해본다면 얘가 1이고 1이면
x가 얼마면 될까 그 말이야. 야, 1, 1이면 5잖아. 그럼 x가 15가 돼야 되겠지. 만약에 y가 2면은 z가 1일 때 y가 2라면 얘가 4니까 7이고 얘는 13이 되겠지. 이렇게. 3일 때는 얘가 3이면 6이니까 9가 돼서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y 값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x 값은 2씩 떨어지고 있죠. 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을 쓰죠. 아 그러면 얘가 가면 이제 4일 때는 9가 되겠고 여기는 7이 되겠고 6일 때는 뭐 이제 5가 되겠지. 아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y가 6일 때까지 놓고 y가 만약에 더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7일 때 이렇게. y가 7이라면 어때 이제 14니까 더 내려가니까 이것도 내려가면 3 되겠지? 8일 때도 1 되겠지? 이렇게 계속 가니까 자연수가 마지막 나올 때까지 마지막 자연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요거까지가 다 되는 거게 z가 1일 때는 요런 가지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것들이 다 저것을 만족하는 해예요. 이렇게 개수가 좀 많은 거지. z가 좀 작을수록 이게 좀 할 게 많으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지금 8가지가 있어요. z가 1일 때 z가 yx가 될 수 있는 게 8가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수가 많아서 2번을 여기다 쓰면 자, 2번일 때 y가 또 1일 때 얘가 얼마면 된가 또 따지는 거야. 아까처럼. 자, z가 2라고 봐요. 이게 6이죠. 이제 6이고 y가 그때 1이면 2니까 8이 되는 거지. 8이니까 12. 얘가 12가 필요한 거야. x가 12. 자, 그러면 y가 또 2일 때, 3일 때 또 따질게 계속 계속 따져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될 때까지. 자, 2일 때는 그러면 자, 얘가 2면 얘가 6입니다. 6. 얘가 2면 4, 10. y가 10, x가 10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 곱하기니까 2씩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x는 2씩 떨어집니다. 반대로. 그럼 얘가 3이면 이제 계산 안 해도 2씩 내려가니까 8 그 말이에요. 얘는 뭐 6이고 얘는 4고 얘는 2고. 자, 그럼 여기 7이면 어떨까요? 7이면 얘가 0 되지.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조건에 안 맞지.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z가 2일 때는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셌을 때 그게 6쌍이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6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지금 가지수들이에요. 자, 2일 때도 알아봤어. 근데 3일 때도 똑같은 식이겠지. 자, 3일 때도 좀 지우고 알아본다면 자, 3일 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y가 1이면 x가 얼마일까? y가 2이면 또 3이면 4이면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다 될 때까지. 자, 얘가 3이면, z가 3이면 얘가 9지, 이제 곱해서 9. y가 1이면 2니까 11. 11이니까 x가 9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아까처럼 똑같아요. y가 1씩 증가하면 x는 2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2이면 7, 3이면 5, 4이면 3, 5이면 1. 이렇게 여기가 1이죠? 더 이상 이제 자연수가 없어. 이 밑에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5가지고 말이야. 자, 3일 때 5가지. 똑같이 4일 때 얘가 1이면 x가 얼마일까? 자, 4라면 이제 여기가 3, 4, 12. 1이면 14, 6 붙어지 이제 6이. 이건 똑같이 2씩 떨어지니까 그냥 2일 때는 4, 3일 때는 여기까지.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0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4일 때는 이제 몇 가지 없죠? 3가지 그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5일 때 1이면 자, 5일 때는 5 들어가면 3, 5, 15. 1 들어가면 17. 3이죠? 1값이 3이야. x값이. 얘가 3이니까 또 2씩 떨어지니까 2일 때는 1이겠지. 이제 여기가 마지막 자연수죠. 더 이상 없는 거야. 이게 2가지밖에 없어요. z가 5일 때는 2가지. 만약에 z가 6이면 어떨까? 6이면 3, 6, 18이야. 18이면 y가 1이면 벌써 20이 돼버리지? 그럼 x가 0 돼버리잖아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z가 6일 때는 없어요. 가지수가. 그래서 5일 때까지 되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 더한 거. 자, 이렇게 더하면 14고, 이렇게 더하면 10이네요. 24. 전체적으로는 24가지가 있다. 그렇죠? 자, 저것을 만족하는, 저 자연수의 해의 순서쌍은 24가지 순서쌍이 있다. 아까 이거 보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것을 수용도라고 한다고 말이야. 수용도를 이용해서 찾아라 그 말이야. 수용도를 이용하면 빠짐없이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보통 빠짐없이 구해지는 겁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할 때 수용도를 좀 생각해서 봐야 보도록. 이제 두 번째.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하자. 주사위 3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A, B, C 하자.
이때 방정식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경우 이렇게 벌써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 그 말이야. 판별식 이야기인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3번 던졌다. 3번 던지면 하나당 6가지씩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해서 216가지가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주사위 3개 던지면 모두 216가지 가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이제 별도 이야기고. 자, 여기서 이제 요 방정식이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자, 그럼 판별식 쓰는 거 알죠? 판별식을 써야지.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 곱하기 2c죠. 그러니까 8ac가 되겠지. 자, 이것이 판별식이야. 2차 방정식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겠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a, b의 순서쌍이 몇 개냐 그 말이야. 자, 이런 조건인데 이런 부등식이잖아요. 자, 부등식이 나오면 좀 마이너스니까 좀 넘겨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는 A, B, C 순서쌍을 찾는 거야. 근데 여기가 제곱이 있고 이쪽이 크잖아요.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B를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야. B가 1일 때부터. 자, 그런데 여기 숫자가 좀 크잖아요. 8이잖아요. 8이. 근데 A씨라는 녀석은 아무리 못해도 주사위 눈이니까 1, 1이잖아요. 여기는 8이잖아요. 8이니까 B의 제곱이 기본적으로 얘보다 크려면 B는 1, 2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1, 2는 기본적으로 얘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수들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B가 될 수 있는 건 3부터 될 수 있는 거지. 3, 4, 5, 6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B는 3, 4, 5, 6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 2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B가 3일 때, 3의 제곱일 때만 살펴보는 거야. 또 4의 제곱일 때 B가 3일 때입니다. B가 4일 때만 그 말이야 지금. 그다음에 B가 5일 때는 그렇게 되겠죠. B가 6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때 AC가 무엇이면 될까 그 말이야. 얘가 크려면 그 말이야. 이쪽이 크려면. 자, 그러면 AC가 어쩔 때 그 말이야. A가 1이고 C가 1이면 어떨까 그 말이야. 자, A가 1이고 C가 1이라면 곱하기 8이니까 곱하기 8이니까 이거 1이면 얘들 빼기라고 쓰면 좀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숫자 8 곱하기 1 곱하기 1 그만할게. 이렇게 된다면 8이니까 얘가 크죠? 맞죠? 이거 성립하지? 얘가 B가 3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돼. 근데 만약에 얘가 1인데 얘가 2면 어떨까요? 8이 16이 돼서 안 되지? 요 경우밖에 없는 거지? 요거 딱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한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한 가지. 자, B가 3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B가 4인 경우. 이제 얘가 16이잖아요. 16이니까 이게 8 곱하기인데 8 곱하기라서 여기 두 녀석이 곱해서 16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는 기본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근데 1, 2는 어떨까요? 8이 16이니까 얘보다 안 맞지? 2는 안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1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이제 25야. 25. 자, 25니까 좀 커졌죠. 그러면 8 곱하기니까 여기 두 개를 곱했을 때,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자, 이 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25니까 25보다 작으려면은 얘가 커봐야 4가 되면 8, 4, 30이니까 안 되잖아요? 조건이 안 맞지? 여기는 4도 안 돼. 3까지만 되겠지. 요거 곱해서 3까지. 요거 둘이 곱해서 3되는 걸 찾는 거지. A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1, 얘가 2, 얘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1이면 얘가 1, 2, 3이면 다 되는 거지. 그럼 A가 2라면 얘가 1이면 되고 얘가 2면 안 되지 이제. 3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지수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얘가 이제 3이라면 얘가 1 되는 게 하나 있겠지. A가 3이고 C가 1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인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경우는 안 되지. 이런 것만 되는 거지. 1하고 1, 1하고 2, 1하고 3 2하고 1, 3하고 이렇게 그래서 셋, 하나,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5가지가 가능하겠다고. 자, 여기 A, C가 될 수 있는 거 각각의 순서상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다 지금 수용도입니다. 좀 작게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B가 5일 때는 여기에 A, C가 될 수 있는 게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죠?
만약 얘가 6이면 어떻게 되냐? 6이면 이제 36이잖아요. 36이니까 8 곱하기 8인데, 여기 8인데, 여기 둘이 곱해서 36보다 크면 안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4까지는 되겠지. 5 하면 8, 5, 40대서 안 되지? A씨의 곱이 4까지만 되는 거지. A씨가 곱했을 때 4 나올 때까지만 되는 거야. 4 이하인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곱해서 4까지만 생각해야지. 5도 생각하지 말고. 1하고 4보다 작은 거. 4보다 각각 작은 거. 1하고 3인 경우. 1하고 4도 되는 거지. 4니까. 1하고 4도 되고 1하고 3 다 되겠지. 2,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거지. 2일 때, A가 2일 때는 얘는 3이면 안 되니까 이제 2일 때, 1일 때 되겠지. A가 3일 때는 1일 때. 2는 안 되지. 3이 6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고. 이런 경우들만 되겠죠. 요거 4가지, 2가지, 1가지, 7가지가 말이야. 4 이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겠다. 요것들만 제가 B가 읽을 때 성립한다고 말이야. 7가지. 그래서 이런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것을 만족하려면 한 가지, 5가지, 7가지 모두 14가지인 거예요. 14가지. 14가지 경우가 있겠다고 말이야. 저것이 주사위를 3개 던지면 총 21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14가지만 저 녀석이 실근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가지수다. 그 소리입니다. A, B, C의 가지수. 어쨌든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수용도로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해서 구한다. 그 소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배 법칙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쩔 때 경우의 수를 합하고 어쩔 때 곱하는지 그리고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용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이제 뭐 이고 또는 막 이런 말이 섞여 있을 때, 동시에 연달아 이런 말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인지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경우의 수 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